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슈를 쫓는 방송이 아닌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송, 이슈 파이터 MC 윤주영입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의 복장을 보시고 저번 주 방송을 지켜보신 분 중에 저번 주 복장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버 신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전주에 방송 찍고 이번 사회 방송을 찍었던 녹화로 찍었던 이유는 제가 그 교육 연수가 있어서 해외에 좀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방송 찾아뵙지 못하고 녹화 방송 진행된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회인데요. 오늘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다룰 거냐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어지럽게 좀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국정원 대거 사건 부터 시작해서 또 뭐 13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 소환됐던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석기 사태가 이석기에 대한 재판 공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얘기들 또한 그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에 대한 문제도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강제 납치돼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외면당하고 있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한 오늘 모실 분은 여러분도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삐라, 그러니까 대북전단 이런 문제들도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또 이분이 오늘 모실 분이 참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에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말 젊은 사람에서 저희 이제 할아버님 뻘 되시는 선생님이신데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저도 북한 인권 관련된 운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우리 지금 납북자가 정부가 발표한 516명의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 자신이 15살 때 저희 부친이 연평도 내일 모레면 연평도 사건 난 지가 몇 년 됐는데 3주년이죠. 예. 거기에서 북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제가 납북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 납북자의 아픔을 전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룡입니다. 오늘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하고 또 이게 이석기 지금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석기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로 법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검찰과 또 이석기와 이제 싸움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여튼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의 심리 그리고 법 질서에 입각해서 저는 명확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법원에 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법원의 판결에 맡겨둬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수험지법을 둘러싸서는 대단히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탈북자 단체를 비롯해서 뭐 보수 단체가 26명이 그때 당시에 방청권을 따내기 위해서 뭐 4일간 노숙을 하면서 그 방청권 따내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내용도 나와 있는데 여튼 그 현장에도 계셨어요. 예. 그 사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2차 공판 때죠. 네, 예. 자, 방청권이 26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소위 말하면 이석기 쪽하고 예. 우리 쪽하고 합의를 봐서 합의를 봤어요. 사전에. 13장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허. 제가 이제 그 첫날 대표로 13명 저희가 모시고 들어갔어요. 어허, 예. 저희 안식구도 내가 데리고 들어가고. 근데 그날은 뭐 이석기가 나온 날은 아닌데 네네. 그 변호사하고 아하. 그다음에 그 검찰하고 하는데 또 내 앞에 그 국정원 직원들이 한 대분 앉아 계시더라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있고 한데 그 재판할 생각은 않고 네. 변호인들이 예. 뭐 국정원 직원들이 왜 나왔냐. 아하. 여기 그 들어오기 전에 뭐 보수 단체들한테 우리 이석기 가족들이 뭐 맞아 죽을 뻔했다. 네네네. 아이고 안 되는 얘기를 막 거기서 꺼내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뭐 또 그 얘기를 조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앞으로 자기는 그 법원 총무과장이 네. 이렇게 13명씩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안을 갖고 제가 결재를 좋다 잘했다 해서 해줬는데 네. 앞으로 이 방청권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네. 당신이 재판장으로서 이거를 추천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한 이 2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이 사람들은 변호인들은 재판할 생각은 않고 네. 밖에 그런 뭐 보수 단체나 이런 상황 그리고 예. 이 저 검사님들이 지금 그 이석기가 한 행동이 네. 그게 지금 진실이냐 그 말한 것이 맞느냐 예. 이런 얘기를 재판장이 물어봐도 그냥 첫반하장으로 다른 소리나 하고 네. 재판을 그 연기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 온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네네네. 그 여자가 어제 그 여자 변호사 안경 낀 그 이정희 그 남편 아니죠 저 이정희 말고 예. 또 어떤 여자가 이정희처럼 생긴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예. 그 여자가 말이야 뭐 무슨 막 우리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검찰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거지 보듯이 말이야 막 완전 무시하듯이. 시쭉 웃기나 했었고 예. 그래서 야 그게 걔네들한테 이렇게 말리면 안 되겠다. 예. 약 올려 사람을 예.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말려들어가면 말려들 북한 애들처럼 우리가 그저 보수 단체들 어르신들 이렇게 가면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좌파 애들이 말려요. 이렇게 막 약 올려요. 약을 올리죠. 예. 그럼 노인 애들 어르신들이 막 욕을 하거든. 그럼요. 예. 그 욕을 하게끔 막 이렇게 예. 약 올려. 그날 재판장도 보면 네네네. 살살 뒤집어 네. 사람들을. 그래서 야 이 재판이 과연 이게 옳게 되는 재판이냐. 예. 그렇게 제가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서 그런 거를 이 재판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됐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자꾸 달궈가는 거죠. 그렇죠. 달궈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발적 도발적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어르신들을 소위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약을 올리면서 예의도 벗어나고 이런 행동들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여튼간에 그 뉴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26명의 탈북자 단체와 보수 우파 단체만 이제 그 전체 다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석기 쪽하고 예. 통진당하고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봤는데 네네네. 13표. 그럼 그 다음번에도 이제 13표씩 합의를 봤거든요. 예. 그거 합의는 그 수원 그 남부경찰서 그 정보계장이 입석하에 네네네네. 법원 관계자가 입석하에 합의를 본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이석기 쪽하고 우리 쪽하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그 공권력이 합의를 한 거란 말이야. 예. 근데 그 다음번에는 지네들이 새벽에 가서
6.25 남침하듯이 그냥 급작스럽게 30명이 앉아버린 거야. 아하. 약속을 깨버린 거야. 예예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네네네. 이거 참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법원에 네네네. 항의도 하고 예, 예.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법원에 두루 눕고 뭐 좀 했어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인 네네네. 아니 그 재판장에 뭐 지네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예, 그걸 예. 좋게 하자고 해서 합의 본 거를 예예예. 지네들이 원해서 한 거를 그 다음번에 자기네들이 깨요. 아하. 그래서 야 이게 얘네들이 이석기를 놓고 말이야. 네네네. 이 걔를 뭐 하나의 영웅 만들려고 그러고 네네. 내가 볼 때는 예예. 그리고 이 문제로 이거를 어떻게든 뭐 하나 걸려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뭐 좀 아, 받으려고 그렇죠. 예, 그런데 노력하지 예예. 얘네들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요 네네네. 아주 저 국민 이건 뭐 그 사람들 그 편이 나를 보면 왜 그러냐 하겠지만 네네.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공권력 행사가 네네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가. 아하.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의 공권력이 예. 상당히 좀 약하다. 약한 뿐만이 아니고요. 예예.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 뭘 성공했냐면 예예. 제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자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예. 납북 피해자니까. 예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분이 정권을 잡고 성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 그 자기 그 도와주던 단체, 네네. 이렇게 그 이석기나 이런 사람들 음. 굳건하게 이렇게 그 잘 잡아놨어요. 제가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국가인권위가 불법 천지가 됐을 때 이제 그 단체들이 네네. 장애인 단체하고 뭐 좌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전체를 다 점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가족 25명을 내가 모시고 들어갔어요. 납북자 가족. 예, 들어가서 저도 점거를 했어. 네네네. 점거를 해서 같이 자는데 네. 도시락을 어디서 배달해서 먹더라고. 예. 걔네들이. 그 좌파 쪽 애들이. 예, 그래서 도시락이 아주 좋아. 네. 그래서 살짝 물어봐서 야, 그 도시락 얼마짜리냐? 그때 12,000원짜리인가 된대. 도시락 많이 줬잖아요. 아주 고급인데. 예. 그래서 야 이게 말이야. 우리 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예예. 짜장면이나 어떻게 시켜 먹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쟤네들은 도시락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그 도시락 어디서 갖다 왔냐? 근데 천주교 정의구현사단. 구현단? 예, 정의구현사단. 거기서 보내준다는 거야. 예예. 야, 그 얘네들 이게 저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이가 성공한 것이 그런 거 나오는 거야. 아하, 예. 우리 납북 피해자들은 야 이거 짜장면을 먹여야 뭘 하나 오뎅이나 사다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자빠졌는데 우리는 쟤네들은 막 12,000원짜리를 어디서 갖다 먹고 말이야. 그래서 야 쟤네들이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할 거는요. 네네. 보수 단체나 보수하는 사람 돈 많다고 하는 거 이건 정반대예요. 예. 저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예. 이석기가 돈이 더 많고 그렇죠. 예. 걔네들 옷 하나 입는 거 보세요. 손 메이커나 입고 말이야. 밥 먹는 거 그거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김대중이나 그 노무현이가 네. 자기 식구 살린 거 우리가 탓할 거 뭐 있어. 우리도 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좀 챙겨야지. 그 내가 이제 말을 좀 무식하게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보수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하고 네. 특히 지금 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저도 지지한 사람이지만 네. 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도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네. 뭐 외국을 갔던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세상에 말이야 대통령이 의지가 있어갖고 이거를 뭐 대북 문제나 모든 경제 문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공권력이 말이요. 네네네. 김대중 씨하고 노무현이가 굉장히 무너뜨려 놨어요.
잘 되는 나라는요 공권력이 확실하게 지켜지면서 네. 그 다음에 인권도 보호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이거를 개판으로 만들어는 놨다는 거. 음흠. 이거 참 울분을 예. 안 토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북한 인권 운동 한 10년 정도 되고 사실 이제 보수 우파라면 보수 우파 보수 우파적 가치를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보수 우파인데 예 저도 말씀 최동현 대표님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활동하면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알바냐 뭐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새누리당부터 돈 나오냐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예 정당한 방법으로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한 푼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괜히 우리 활동한다고 그거 위축되고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참 그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석기 사태에서 수원 지방법원에서도 그 재판한 과정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이석기 변호인단은 당연히 그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석기를 어떻게든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분위기를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날뛸 수 있었던 것도 그들만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음으로든 야무로든 간에 그 좌파 단체들을 쑥쑥쑥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몇 가지 자료만 뒤져봐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최성대 대표님은 여기서 자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균형 있게 좀 가려면 그쪽만이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보수 우파들도 힘을 좀 가질 수 있게끔의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국회나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저 이제 우리 그 납북 피해자 제가 사람도 예, 예. 북한에서 많이 구해오고 네. 이런 거 납북 피해자에 대한 그 문화계 쪽에 제가 타진도 해봤어요. 네네. 그 국민들한테 알리고 전 세계에 좀 이렇게 알려서 북한 애들한테 압력을 넣게끔 네. 뭐 영화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문화체육부 똑똑 두들겨 봤더니 거기도 말이야 전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잡아놔가지고서나 네. 실질적인 아까 조금 전에 MC가 말한 그 균형 네네네. 이 균형이 아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네네네네. 이렇게 문화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석기 사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지령을 받았어요. 이석기요. 예. 네, 왜 지령 받았냐면 나는 법으로 책임질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 삐라를 보내는데 예예예. 삐라, 예. 삐라를 시끄럽게 그때 박상학이라는 그 예, 예. 탈북자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고 그 민노당 애들하고 뭐 민도총 이렇게 마크 다른 애들이 네네네네. 50명이 와서 우리를 에워싸 네. 그저 판문점 임진각. 예. 임진각 다리 있는 예, 데서 예, 예. 그러면 막 삐라를 뺏고 막 달러를 뺏고 막 난리를 펴요. 예.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그게 방송도 돼 있어요 지금. 예. 어떤 한 친구가 여보 우리는 납치한 사실이 없어요 나한테. 예. 북한 놈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어허. 우리는 납치한 사실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그놈이 그럼 북한 놈 아니요. 그놈들이 내내 이석기 그놈들이거든. 예. 그러면 그놈들이 다 전부 지령 받은 놈들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영어가 약해서 아로라는 거 들어보는데 거기 다 그 사람들 다 그 지령 받아서 예.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사람이나 볼라는 몰라도요. 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네. 그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젊으신 분들도 옛날에 베트남 네. 베트공 때 예, 맞습니다. 예. 베트공 무너질 때 그 베트공 무너질 때 그 거꾸로 좌파들부터 죽였어요 걔네들이. 그게 조심해야 돼. 예. 이게 만약에 북한이 우리 먹어버리면 네. 지네들이 더 잘 될 것 같지? 천만이요. 예. 지네들 보려 김정은이가 걔네들부터 먼저 죽여. 그게 각성해가지고 예.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내가 납북 피해자 입장에서 북한에 그 아버지 그 생사 확인을 하려고 삐라를 보내는데 와가지고 경찰들 그 뚫고 들어와가지고 50명이 나보고 우리는 납치한 사실이 없다고? 네. 그럼 북한 놈들하고 똑같은 놈 아니요? 예. 그놈들이 지령 받아서 한 거지. 그게 아론가 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한때 후보였죠. 이정희 지금 통합정부 대표가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죠. 남측 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말이 쓰는 용어들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는데 분명히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납부자 가족 모임의 최성년 대표니까 그쪽에 그때 당시 50명 그때 뭐 민노당 그때 당시는 민노당이죠.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근데 당시에 그때 50명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노총이라고 딱 예, 썼어요. 민노총당에 민노당 써 있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납치한 사실이 없다. 이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범주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북한을 마치 대변하듯이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최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식의 사고 방식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을 보이는 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그 아찔해요. 지금도 네. 보면 네. 그 저 생방송에 이제 그 네. 3자 토론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 참 이정희가 박근혜 떨어치러 왔다. 예. 그거 말 안 했으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졌을라나도 몰라. 예.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준 거야. 어? 우리 저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굳건하게 그 말 때문에 예. 더 먹었을 거고 이번에 뭐 서울역에서 보니까 이정희가 뭐 박근혜 씨 예. 그러니까요. 예. 또 북한에서 저 성명서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 새누리당도 걔가 하는 얘기 뭐라고 할 거 없어. 계속 방송 틀어주면 돼. 예. 국민들이 예. 아 박근혜 씨 뭐 욕하는 거 걔 주둥이를 하는 거 다 틀어주면 되는 거지. 네. 그거를 그 뭐 또 항의하고 할 필요도 없어. 음흠. 그래야 그 젊은 애들이나 국민들이 네. 그걸 알고 걔네들은 이제 목적이 오로지 북한을 지령받아서 추종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냥 북한이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도 2,700만 명이죠 걔네들이. 예. 자기네는 2,700만 필요 없다. 200만 명만 있으면 네, 예. 전 세계하고 해본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이정희도 우리 국민 뭐 우리 나한테만 추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음흠. 다 해본다. 네네. 북한처럼. 예. 그런 마음보를 갖고 제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하는 것을 네. 자꾸 더 욕하라고 이렇게 우리도 살살 약 올려야 돼. 예. 그래서 저 친구가 말이 자꾸 나오게끔. 진짜 네. 그 최성현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200만에서 300만만 쓰면 탄다. 그게 이제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일을 그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위 관료 엘리트들과 군부대잖아요. 군대만 있으면 김정일은 2,300만 있으면 2,700만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게 참 오버랩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석기를 비롯해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철면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고 국민이 얼마만큼 화가 나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거의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를 추종하는 것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정말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통합진보다 그 당 지지율을 보면은 막 3%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정말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했던 300만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3%가 이게 오버랩되고 이런 것이 좀 느껴지는데 자 이제 뭐 이석기 사태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은 어떻게? 제가 이제 저희 모친이 네네.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모친도 이제 그 아버님하고 같이 피난을 나오셨어요. 예. 평북 정주인데 우리 모친이 이제 그 돌아가기 전에도 뭔 얘기를 가끔 하냐면 김일성이가 이거 우리나라 먹게 생겼다. 우리 아버지 납치되고 네네. 우리 키운이라고 생선 장사하면서 키우면서도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김일성이가 이거 우리나라 먹게 생겼다. 그 얘기가 뭐냐?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 때 북한이
예? 네. 70년도, 60년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계속 보따리를 내려보내는 거야. 돈 뭉치를. 네. 그 돈 뭉치 어디 산속에 파묻어 놓고 여기 그 간첩들한테 야 이거 돈 어디다 넣었으니 그거 가서 나눠서 공부 잘하는 애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라 해갖고 네. 그 공부 그 돈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요새 날 왈왈거리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보면은 그 요즘 날 참 한심한 판결도 나왔지요. 네, 네, 네. 그 김일성이 동산 가서 그 절을 했더니 그거 판사가 말이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동방 에이지국인데 이거 무슨 우리 그게 뭔 죄가 되냐 해갖고 무죄를 줬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한상렬이 그가 북한에서 이명박이가 천안함을 그렇게 했다고 북한 가서 막 김정일이 예, 막 예. 하고 찬양하고 하고 예. 판문점으로 오는 날 네. 제가 그 보수단체 대표로서 제가 그 한상렬이 환영대회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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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거를 그냥 경찰들이 보고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기 우리나라 공권력이 말이야. 네, 네. 세상에 한상렬이가 북한 가서 온다고 지금 환영대회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저 임진강역 앞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지나는데 그냥 참아야겠다. 앞으로 벌금도 또 낼 게 많은데 또 예, 벌금 예, 내면 예. 어떡하나 예. 하고 지나오는데 그 자리에 학생이 한 50명이 앉아 있어요. 예. 국민학생이. 예, 예.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국민학생 애들 거기다 갖다 놓고 예, 예. 막 한상렬이 환영하는 거야. 예.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어허. 부시자 해갖고 내가 다 철거시켜 버렸어. 예, 예, 그랬더니 내가 이제 파주경찰서 끌려갔지. 예, 예. 끌려갔는데 검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징역을 1년 때리더라고.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단체가 예. 그 이적 단체로 판결이 된 단체요. 예, 예. 활동하면 안 되는 단체야. 맞습니다. 예. 그런 단체를 집회를 막아야지. 한상렬이 환영대회 하는 걸 그거를 내가 폭력을 행사했어. 뭐 했어. 그거 좀 찍고 내가 엎은 건데 예, 예. 그거를 나를 뭐 중범죄 다루듯이 검사가 그렇게 하면 쓰겠어. 그랬더니 검사 그 사람이 아주 새빨개요. 젊은 사람인데. 예, 예. 그래서 난 검사는 좀 내 편 들어주겠지 했더니 거꾸로 나를 막 징역 1년 때리네. 예.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가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판사는 벌금 200만 원 때려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교도소 그 벌금 200만 원을 못 내겠다 못 하시고 내겠다 하고 교도소 갔지 내가. 예, 예, 예. 갔더니 우리 또 우리 보수 단체나 우리 우리 옆에서 예, 예. 하신 분들이 조금 성금 걷어서 예, 예, 예. 제가 이제 한 5일 살고 나왔어요. 예, 예, 나왔는데 그때 내가 교도소 안에서도 뭘 느꼈냐면 좌파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 그러니까요. 예, 예. 공권력으로. 예, 근데 우리 보수는 말이요. 예, 예. 무조건 갖다 잡아 넣어. 맞습니다. 예, 예, 예. 말썽 생긴다고 해갖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러니 이거 나 이거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얼마나 고생하려나 말이야 이거. 예, 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꾸 그 비관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젊은 애들이 자꾸 해병대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요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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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이렇게 좀 점조직해서 우리도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맞습니다. 교육도 좀 잘 시켜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안보나 정신 상태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은 어차피 우리하고 붙어야 돼요. 네, 네. 그렇지만 남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무섭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간첩보다 무서워. 그렇죠. 예, 예. 간첩은 좀 점잖게 숨어서 하는데 얘네는 막 대놓고 막 한반도기 들고 중앙청 광화문 뺑뺑 돌고. 예, 예, 예. 그래도 경찰 잡지도 않아. 우리만 목소리 크면 뭐 좀 실수하면 잡아가고.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해결돼야 참,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에 뭐 486 지금 386세요. 지금 486이라고 하는데 그새
선배 세대들이 물론 민주화를 단행했던 거는 뭐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늘들 어두운 구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사회 곳곳에 사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한 번에 바꿔내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경험한 거지만 뭐 저는 공권이 피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저도 뭐 작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어떤 저기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를 다 뭐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의 그때 지금은 의원이죠 아니죠 정동영 의원 대선 후보 작년 저번 전때 대선 후보 하여튼 정동영 의원이 아무튼 뭐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행사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경찰이 그쪽을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을 이렇게 막아서 물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여 다칠까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튼 최성민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줬다시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러한 부분 부조리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그래도 20대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제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와는 달리 좀 이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딱 틀에 갇혀지지 않고 사고하는데 객관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토양이 좀 마련됐다고 보는데 20대들은 또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강성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왜냐하면 천안함 연평도를 보면서 직접 겪어했던 거고 그리고 뭐 20대 또한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이석기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통진당 해산하는 데에도 78.8%가 20대에서 찬성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 조금씩 이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안정감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사회가 좀 균형되게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말씀 정말 드리기 죄송한데 저도 젊은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뛰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몫을 또 하고 계시니까 최성민 대표님도 조금 더 고생을 좀 하셔야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납북자 가족 모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대표님이 15살 때 이제 납치됐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은 이제 납북자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올 6월 27일 네네네. 최초로 저희 아버님 훈장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무궁훈장을 제가 아버지 대신 제가 받았는데 네. 특전사령부에서 거대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날 뭐 그 언론에도 좀 다뤄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버지 명예를 좀 찾았어요. 음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권력이나 이런 것이 바로 안 쓰니까 네. 우리 같이 그 납북자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납북자가 생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외국 나가서 예. 잡혀갈 수도 있고 네네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음흠. 노무현 때 뭐 그 어디요 그 텔레반 애들 해서 돈 주고 사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은 저도 납북 피해자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반대고 조금 뭔가 사상이 있더라도 네네네. 뭐 저 죽고 살고로 뭐 하더라도 이걸 이기고 가야 음흠. 우리나라를 못 건들지. 나는 지금 여기서 젊은 애들이 앞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게 자기네가 손해 보거든. 네네네. 세월이 갈수록. 예. 왜?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깔보고 있어요. 우습게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예. 그다음에 여기 그 이정희 그 이석기 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일이 말한 거를 그대로 이행하잖아. 자기네들도 북한 주민이 200명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여기도 자기네 예. 지지자만 굳건하게 잡으면 야금야금 먹어간다. 뭐 말 들어본 게 경기도 뭐 성남 서울시도 야금야금 지금 먹어가잖아요. 야금야금. 예. 그러니까 수원이 있긴 아니에만 이 야금야금 막 그 공무원 뭐 이런 데도 야금야금 네네네네. 먹어가고 있거든. 이런 거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도 반성하고 새누리당이 난 기분 나빠요. 네, 예. 굉장히 기분 나빠. 예. 그거 지켜주라고 국민들이 찍었으면 지켜야지. 무슨 말이야? 그 걔네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한 번 안 되더라도 한번 뒤집어엎든지 말이야. 예.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고 뭐만 하면은 사정하고 그러면은 누가 뭐들어 여당이요 야당이나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 이 납치 부분도요.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국가 그 기관 이런 데가 국민들을 한판 우습게 보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피해자들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 탓할 게 아니요. 맞습니다. 납치해간 그놈들은 납치해간 놈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거를 해서 북한한테 요구를 하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네 배고프냐? 쌀 10가마 가져가는 대신 이거 해결하자든지 네네. 이렇게 아니 줄 건 다 주고 그놈들한테 두드러 맞고 예. 정당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런 거 하니 예. 저는 지금 저 솔직히 길거리에서 조금 떠들고 다니지만 네. 이거를 이제는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할 건 예. 없고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합심해서 이거를 정말 북한은 전쟁 나면 우리 이긴다고 지금 마음 먹고 저렇게 전 세계다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죠.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죠. 당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북한 공작원에서 납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납치가 되면은 어디 행방불명자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사건 정황들을 쭉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국민들을 당연히 찾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 국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실 국가의 본연의 사실 임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최성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 516명이 지금 북한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납치돼서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게 수없이 많은 쌀과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메모하에 수없이 많은 쌀과 의료품을 보내주지만 북한에게 납북자를 돌려달라고 하는 정당한 요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아마 최성문 대표님께서는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부가 좀 더 각성을 해야 한다. 떳떳하게 북한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앞으로 이제 최성용 대표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활동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좀 활동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정일이가 네. 그 일본인 납치자들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가족까지. 예. 근데 걔가 김정일이가 왜 그렇게 했냐면 고이즈미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조인하면서 100억 불이라는 큰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일본이. 그래서 그걸 받아 처먹으려고 얘가 이제 그거를 일본을 내가 납치한 거 잘못이요 이렇게 네. 평양에서 고이즈미한테 사과까지 하고 보냈단 말이요. 네. 근데 지금은 김정일이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응? 가짜 유골 보냈다고 해갖고 이렇게 뒤통수 맞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전략이 없어요. 공무원 전략이. 네. 전략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네. 제가 지금 그 공무원들한테 기대를 자꾸 저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공무원이 싫어. 네. 막 미워 죽겠어 막. 막 북한 김정은이보다 더 미울 때가 있어. 네. 어? 아 이것들 내가 월급 세금 받아가지고 말이야 국민들한테 이렇게 왜냐면 자세가 틀려서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바로 잡아야 하고 제일 또 큰 문제는 우리 그 내가 이제 서울 시내나 이렇게 저도 시골에서는 배사업을 하지만 네. 그 저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세상에 그 부모가 꼬마들 자기 손 아들을 시켜서 팻말을 들었는데 네. 내가 그 통영에 딸 할 때요. 네네. 오길란 박사하고 나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명박 쥐새끼 이렇게 썼어. 대통령한테. 예. 그거를 아들 보고 들으라고. 그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욕먹을 짓을 했더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시키는 게 그게 옹당하냐. 그것이 좌파들한테나 통하려는 몰라도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거를 그 사실은 우리 저 대학 교수나 글 쓰신 분들이 잘은 써요. 잘은 쓰는데 행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안 하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주문하는. 내가 이제 납북 피해자가 뭔 납북자나 저기 하지 무슨 뭐
보수당 아니 여보 내가 저 북한한테 당했으니까 네네네. 북한 놈들 편드는 거 내가 무찌르야지 나는 입장이. 예. 그래서 내가 종북 척결 활동을 하는데 예. 이번에 우리가 그 보수 단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흠. 반성하자. 네. 해서 12월 21일인가요? 네네네. 우리가 그 대연합회를 해요. 아 보수 예, 그래서 젊은 학생들도 많이 예, 예. 모으고 음흠. 인터넷도 좀 이렇게 활용해서 네네. 그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거의 많이 합의를 봐서 네. 27일 날 대연합회가 그 하는데 제가 조금 역할을 하고요. 네네네. 저는 뭐 이제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아버지 그 찾는 데까지는 해봐야 하는데 뭐 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유해 찾아서 합장하라는 것이 저의 뜻인데 아하. 뭐 저는 아버님이 이제 무공 훈장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음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치매가 오기 전까지 예. 내가 이 운동을 해야겠다. 아하. 예. 더 많은 굳은 마음 먹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우리나라 김정은이한테 욕하기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더 각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끔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납치되었던 이제 유가족분이죠. 유가족분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소위 이제 북한 군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의 생사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6.25 전쟁 당시에 아버지가 납치되면서 그 화목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풍요로웠던 가족이 풍비박살이 나면서 지금의 모든 내 삶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빨갱이들, 이놈새끼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늘 모신 최성룡 대표님께서도 그런 아픔에 가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결코 그분들만의 아픔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체 국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한 국민이 하면서 나도 언젠간 그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튼튼해져야 한다. 그 튼튼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온당해지고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준 최성룡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슈파이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